오늘날 아크테릭스만큼 전 세계적으로 단단한 팬층을 보유한 아웃도어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보다 매출의 규모는 작지만 아크테릭스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넘어 오늘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죠. 미국의 유명 래퍼이자 작곡가인 프랭크 오션, 캐나다 출신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드레이크, 패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버질 아블로 등이 착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찰 현장에서 착용하여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방 출장 시에 착용한 정가 145만원짜리 자켓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죠. 가짜 사나이 교관들도 아크테릭스를 착용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아웃도어 동호인뿐만 아니라 MZ세대 등리이분들이 주요 인기 제품을 싹쓸이하며 사이즈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크테릭스가 도대체 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아웃도어 장비계의 샤넬로 불릴 정도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테릭스 설립자 데이비드 레이는 열렬한 등반가이자 모험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현해의 자연환경과 등반을 즐기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할 수 있는 고품질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9년 밴쿠버 시내에 락솔리드라는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등산 관련 장비를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2년 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새로 알려진 치조새 아키옵테릭스의 명칭을 차용하여 회사 이름을 아크테릭스로 변경합니다. 아크테릭스가 혁신의 최전선에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아크테릭스는 처음에는 암벽 등반 장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크테릭스에서 개발한 하네스는 기존의 하네스와 달리 360도 열청현 방식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구조가 반영된 보라 백팩을 생산하여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전세계 아웃도어 장비 관련 시상식을 휩쓸게 됩니다. 아크테릭스는 1995년부터 방수 기능이 적용된 등산 재킷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어텍스 브랜드를 찾아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생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크테릭스는 의류 생산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능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고어텍스 브랜드의 가치에 부합하여 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후 3년간의 공동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기존의 등산 재킷보다 300g 이상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방수 기능이 완벽한 재킷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기존의 재킷은 100% 방수 소재라 하더라도 지퍼를 통해 수분이 침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수 지퍼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렇게 탄생한 시리즈가 알파 SV입니다. 이후 알파 SV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날까지도 아웃도어 업계의 기술 표준과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어텍스와 아크테릭스의 공생관계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최고 성능의 아웃도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폴라텍과 협력하여 소프트쉘이란 새로운 아웃도어 의류 카테고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웃도어 의류의 아우터는 크게 방수 의류인 하드쉘과 다운 또는 합성 보온재가 충전된 보온 의류로 구분되었는데 땀과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촉감을 지녀 수습과 통기성이 뛰어난 소프트쉘을 개발해내게 되죠. 2000년에는 아웃도어의 본고장 유럽에서 올해의 아웃도어 제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으며 2001년에는 영역을 넓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의류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2002년에는 아디다스 그룹이 소유했던 살로몬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생산량을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아웃도어 업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높은 명성을 기반으로 리프란 하이 브랜드로 군인과 경찰을 위한 특수장비 전문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등산용 배낭은 경량화와 내구성이 상극관계에 있는데 2006년에는 대봉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고안한 기술로 경량화와 내구성을 모두 실현한 방수 배낭을 출시하게 됩니다. 첫 의류를 생산했던 고어텍스와 긴밀한 협력을
노력을 통해 2007년에는 기존의 방수 의류보다 무게는 더욱 가벼워지고 내구성은 혁신적으로 높인 고어텍스 프로란 이름의 신소재를 내놓게 됩니다. 고어텍스 프로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아웃도어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성 방수 소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아크테릭스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알파 SV 재킷에는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갖춘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여 년간 아웃도어 업계에서 축적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남성복 컬렉션을 표방하는 아크테릭스 베일런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베일런스 컬렉션은 최고 성능의 소재, 업계 최고의 열성형 제작의 수능이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남성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마침내 2015년에는 등산화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열성형 제작 기술로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줄였으며 스트레스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하여 방수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신발 외피와 라이너를 분리시켜 개인의 조형에 꼭 맞는 핏을 선보이며 새로우면서도 뛰어난 착화감을 지닌 기능성 신발을 제작해냈습니다. 이처럼 아크테릭스는 설립 초기부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혁신을 선도하며 아웃도어 업계의 표준이 되어왔습니다. 아크테릭스가 놀라운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사와 디자인 센터 그리고 공장의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등반 장비를 상시적으로 테스트하기 수월한 캐나다 노스밴쿠버 지역에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연간 178일 동안 비가 내리며 연평균 강수량이 2522mm로 스위스 7위의 2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방수 능력을 테스트하기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죠. 본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포스트 산맥은 온대 우림부터 고산지대, 빙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며 언제든 제품 테스트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크테릭스 디자인 센터에는 2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상주하며 연간 600여 종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산 공장 아크1에는 5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기획한 제품을 즉시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아크테릭스 제품 생산량의 1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살로몬 그룹이 소유했던 아크테릭스는 2005년 핀란드의 아머스포츠에 인수되었으며 2019년에는 아머스포츠 그룹이 중국의 안타스포츠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크테릭스 본사는 여전히 캐나다 노스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확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 SV 재킷만 아크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외 생산 공장은 본사 디자인 센터에서 승인된 제품 샘플과 설계 정보가 담긴 개발 기술서를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크테릭스가 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힌트를 조금은 얻으셨을 텐데요. 아크테릭스가 비싼 이유에 대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웃도어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아크테릭스는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최고 품질의 원단과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원가가 비쌀 뿐더러 제품을 제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상급 원단인 고어텍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크테릭스는 고어텍스와 오랜 기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고어텍스 소재의 기능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아크테릭스는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에도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대부분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제품을 설계한 후에 해외의 생산 공장으로 보내 시제품을 생산하지만 아크테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크테릭스 본사 디자인 센터에는 테이블마다 재봉틀과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시제품을 제작하고 필드 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수정하여 완벽한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좀 더 가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별도의 팀도 있습니다. 또한 아크테릭스는 재료 조달부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 출고되기 전까지 전문 인력을 통해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가 판매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1차 검수하는 과정만 5번에 달할 정도로 품질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제품은 경쟁사 제품 대비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을 보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유사한 스펙의 경쟁 제품보다 전체적으로 최소 15%에서 20% 정도의 더 나은 제품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아크테릭스 재킷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에 이를 정도로 오래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제품은 또한 가볍습니다. 1998년에 기존 경쟁사 재킷보다 300g 이상 가벼운 알파 SV 재킷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무게를 줄이며 혁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범접할 수 없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아웃도어 시장에서 명품으로
추앙받으며 다른 명품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국내를 막론하고 짝퉁 상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아크테릭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품과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로고가 원본과 같은 형태로 인쇄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지퍼의 솔기 부분이 좁고 부드럽고 깨끗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명품 아웃도어 등산복 끝판왕으로 불리는 아크테릭스를 심층 해부해보았습니다. 아크테릭스는 과거에는 아웃도어 분야에서 아는 사람만 알고 싶은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지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유명인사와 크리에이터들이 착용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과 인기를 끄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여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넘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아크테릭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